네, 마니코 닭고기 드시고 운조 커피 드시고 운조 커피에 얼음 딱 넣어서 드시고 녹용 한 포 딱 드시면 그렇게 한 끼 세트가 마무리가 잘 네. 되겠네요. 자, 그렇게 건강한 생활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투자의 또 건강한 생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은 홍삼 잘 맞으세요? 예. 녹용도 괜찮으세요? 녹용은 녹용은 조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모르겠고요. 드셔보셨고. 어떤 상황인지는. 요거 한번 좀 오늘 드셔보시면 되겠네요. 네, 홍삼 녹용 세트가 있으니까. 네, 집에 제빙기 있으시죠? 예. 얼음 정수기?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미국 시장 이 종전 소식에 또 달렸습니다. 1% 넘게 올랐죠? 예.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오늘 워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어제 시장에 가장 적합할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프로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였죠? 이런 악재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6천이었어요. 네. S&P 500이. 그때 더 추가로 위로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악재가 나왔어요. 네. 악재는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원위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원위치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멘텀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매도할 이유를 찾는 거고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우습죠 시장이. 그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왜 오르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제가 가끔 표현을 쓰는 바보들의 게임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시장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강세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뭐 며칠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불확실성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인 것과 시장과 연계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12시간 완전한 휴전 합의 이 소식을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한다.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조금 처음에는 주춤을 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화가 나는 그래서 워딩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뭐라고 할까 미사일 쏘는 전투기들, 조종사들 다 복귀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시장은 그 워딩에 굉장히 이제 반응을 좀 하면서 추가적으로 끝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제 뉴스였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FOMC 회의에 있었던 지난번에 회의 후에 했던 기자회견과 비슷합니다.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의견에 시장이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연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네. 월러 이사와 보우만 이사가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한다. 그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관세만 아니었다면 계속 금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전쟁 통해서도 그 와중에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기 적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지표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관세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여름 동안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면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워딩을 했냐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은 그 포인트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12월에 하고 내년에 하고 뭐 이렇게 좀 후퇴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저도 원로 의사 이 의견과 그리고 보험원 부의장 의견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네.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군부를 뗀다라는 말이 있죠. 여태까지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네네. 저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군부를 떼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거기에 좀 동의하지만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네. 예전에는 소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금 제도권 다 안에 들어왔지만 소위 그 암호화폐라고 좀 하는 그쪽에 이 제도권 안에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걸 하고 싶어 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트코인만이 아닌 한참 코인이 막 성황리에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코인 사업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제 부분이라든지 뒷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융회사가 해주면 네. 그러면 신뢰를 갖고 안전성을 갖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거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또는 평판도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선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물이 들어왔고 지금 ETF가 들어와 있고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차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이 좀 되면은 이후에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 제도권 안의 금융 산업에서 은행권들이 이 부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워딩까지 좀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쟁이 뭐 휴전 끝에 이제 종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WTI 기준으로 오늘 마감은 마이너스 5%고요. 어제 아침 마감 마이너스 8.8% 폭락한 겁니다. 65달러가 됐습니다. 폭락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지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좀 안정화되면서 달러인덱스가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인덱스 97.5까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가 1,358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10년 만기가 4.29, 2년 만기가 3.82로 좀 떨어졌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3개월물 잠깐 말씀드리면 3개월물이 잘 안 떨어집니다. 3개월물은 왜 제가 여기다 적어 오냐면요. 네. 3개월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 네. 3개월물이 이 변동성이 생기면 그러면 그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3개월물이 이게 급격한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물을 많이 산다라는 얘기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 자산들이 롱텀에 장기물을 안 사고 단기물만 막 계속 산다는 얘기는 네. 미래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단기물을 계속 많이 사서 수요가 막 늘면 이 3개월물의 단기 국채 수익률이 막 떨어지겠죠. 네. 급격하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10년 만기, 2년 만기 불러드리지만 3개월물을 계속 보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얘는 올라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움직임도 없고 얘는 4.3에서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계속 있어요. 3개월물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3개월물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안정적인 시스템의 작동을 좀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아침 제가 아침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입니다. 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직전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반도체를 올린 역량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요. 번스타인에서는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목표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그 엔비디아 소캠 네. 제일 공급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걸 제가 쭉 몇 주 동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3분기에도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트렌드 보수에서 가격 상승의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7%가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2.5% 올랐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0.8%뭐 요런 손으로 움직이는데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반도체가 오르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신고 지수 가면 우리나라도 신고 지수 레벨업이 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여야지 레벨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움직인 건데 보시면 독특하게 마이크론이 4.77%가 올랐잖아요. 그 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의 기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제 반도체 쪽의 움직임을 사전에 반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6,092포인트니까요. 역사적 신고 지수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걸 보면은 돌파한다고 봐야겠죠. 네, 돌파하고 위쪽으로 좀 바라보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대단했죠. 세더라고요. 코스피가 2.96% 올라서 3,000포인트 돌파 이틀 만에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틀 만에. 이거는 승수 효과죠.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2,500에서 10% 오르면 250포인트 오르는 건데 네. 3,000포인트 10% 오르면 300포인트 오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 승수 효과 있는 거죠.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가파르다고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코스닥은 어제 2% 올라서 800포인트를 딱 찍었습니다. 어제 그 전날에는 개인들이 1조 이상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들은 위험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 매도는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곧바로 다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 휴전 소식을 들으면서 아침에 제가 아침에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1.5% 갬 상승 시작해서 특이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 내내 꾸준히 올라서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예요. 예,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면 이번에 6월 달부터 제일 많이 산 종목은요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제일 많이 산 거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7% 올랐어요. 와. 7%. 삼성전자가 4.3%. SK 하이닉스 7%는 정말 드문 겁니다. 와. 드물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 정도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강세를 좀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더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차 전지가 있잖아요. 이게 발목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14% 올랐고 2차 전지 오르면 제일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엔캠이기 때문에 엔캠을 가져왔는데 12.6% 올랐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올랐고 시가총액이 높죠. 그리고 자동차는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카카오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카카오페이는 거래 정지됐습니다. 단기 급등해서 너무 급등하면 거래 정지시키잖아요. 네.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은 어제 카카오뱅크는 19% 올랐어요. 와.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 풀리면 더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방산조선 원자력은 뭐 아주 약세는 아니었어요.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약세는 아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합 전후 정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손실로 인한 심리적인 뭐랄까요, 뭐 위험 회피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인 힘듦 이런 것도 네. 있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 조선 방산 원자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거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안 팔면 빠지면 어떻게? 이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또 보여줬지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쪽의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는 강세 섹터가 나오면 여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게 안 나오면 이래서 반도체가 여기부터 쭉 가. 네. 2차 전지 가. 그러면 여기 약해질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가다가 멈추거나 못 가. 여태까지 반도체 몇 번이나 그랬어요. 네. 기관 매수 들어왔다가 밀리고 들어왔다 밀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다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를 안 밀릴 거예요. 시장과 상관없이 안 밀릴 건데 다른 섹터가 나타나면 그러면 좀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올랐는데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제가 다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일부 종목들은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얘들이 이렇게 약한데요. 얘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이 탄탄한 게 있고 성장 쪽에 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니까 그냥 강하게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 연속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고 네. 거기에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이 약한 이유는 이번 상승 대열에 강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하반기에 하방 사이클로 간다라고 계속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기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변하는지를 좀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퀀트도 이제 조금 안 맞을 때들도 물론 이제 그건 확률로 보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퀀트에서는 뭐 10월부터 뭐 4월, 5월 뭐 이때까지만 또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계절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따져볼 때 네. 수익률이 5월부터가 뭐 9월까지가 제일 안 좋더라.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예. 지금 5월부터 이제 6월부터네 정확하게 6월부터 엄청 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참 이렇게 예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네. 확률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시장은 우리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어제 미리 준비해서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새로운 변동성 또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그 얘기 또 맨날 하잖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연은 표현을 좀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매크로 시장을 보면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크게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더라. 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휴전 합의 후에 보도를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서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발 후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네네. 관세 얘기를 하고 나서 채권 가격 10년 만기 급락했을 국채 때. 수익률 그게 막 올라갔을 때 네네. 그게 막 올라갔을 때 채권이 폭락하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물러서면서 여기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이 구두 개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가 상승에 아주 강력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물가와 금리입니다. 물가와 금리.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가는 행위가 어떤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그걸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고. 네.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금리는 아랫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크로 시황에서 가장 핵심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중간중간에 요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튀어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요번에 또 보여줬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월러 이사와 보험안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관세만 아니었다면 금리를 계속 인하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월가에서는 그걸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싶었던. 그래서 이번 여름 지나고 관세 영향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걱정스러운 그런 게 안 나타난다면 여름이라 하면 보통 7, 8월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빨리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요게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워낙 급등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지수의 레벨은 상승의 승수 효과로 인해서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 지난주 하반기 24조 원 팔았어요. 네. 상반기에도 팔아서 한 36조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시장이 16%로 오르면서 2,600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샀는데 4조 5천원 샀어요. 네. 4조 5천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들을 보면서 들어올 준비 또는 지금도 문의가 많다고 해요. 네. 지금도 문의가.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는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 그래서 외국인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은 좀 달라요. 기관들은 수익률 극대화에 그러니까 패시브보다도 액티브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6월 반기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기관들의 수급을 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2, 3일 정도 이렇게 싹 팔잖아요. 네. 그때는 별로 주가가 안 빠지다가 자기들 어느 정도 팔았어. 네. 그 이후에는 빠질 때는 이렇게 툭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수익이 꽤 난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을 특히 기관 수급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들은 지금 약간의 포모 심리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사겠다는 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냥 전체 시장에 사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은 여전히 개인들은 아주 강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소위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6월 첫날부터 그저께까지 네. 5,700억인가 팔았더라고요. 5,700억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곧버스를? 네, 곧버스를 아랫 방향으로 배팅을 그렇게 배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종목들이 예전에 왜 미국 시장 보면은 미국 이렇게 대형주들이 이렇게 막 10%씩 올라가서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오르면 20%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종하면서 쫓으려고 하는 심리가 개인들의 지금 거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파월 의장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네. 미국 국가경제보좌관이 7월 4일 워딩입니다. 7월 4일을 전후로 1년의 무역협상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이즈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네. 7월 9일이 마감일이에요. 네. 7월 9일이 마감일인데 7월 9일까지 왜 4일이에요, 근데? 네? 왜 4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이거 발표하고 이번에도 2주라던 이틀 만에 공격해버리고. 제 생각에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전에 얘기해놓고 안 된 데도 많고 된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거 잘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된 대로 그냥 우리가 양보할게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좀 되면 만약에 다시 유예를 연장한다든지 좀 약간 시장 친화적인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해주진 않을 것 같잖아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시장에 악재성, 노이즈성 내용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그래요. 유럽연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난번에 그 영국하고 무역 합의했다고 첫 번째 행정명령 냈다고 네. 합의 행정명령 사인했죠. 했잖아요. 네. 사인했잖아요. 그때 내용들을 보면은 보편관세 10%는 있습니다. 네. 나머지 상호관세를 다 없앤 거예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보편관세 10%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얘를 유지하면 우리 보복관세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노이즈가 생기긴 생기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관세 10%를 양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그 나머지 25% 상호관세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협상하면서 다 없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10%는 유지하고 예, 그런 편인데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요번에 저 대선 치르면서 뭐 공약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찰 대상국에 먼저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내년 6월에 연례평가에서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하는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선거가 6월 3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 4일이었죠. 6월 4일이었나요? 지금 이제 6월 며칠이에요? 4일이었나? 6월 25일 아닙니까? 네. 한 3주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4주 차고요. 네. 그 사이에 제도 개편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제도 개편이 됐으면은 아마 관찰 대상국이 되고 선진국 지수 들어갔을 텐데 지금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없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게 17가지인가 18가지인데 그중에 한 7가지가 안 됐었는데 그 한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공매도. 그래서 이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외환시장 자유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외환시장 자유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미국 투자할 때 되게 자유롭죠. 네. 편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진짜 어렵다. 등록해야 되고 음. 근데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의 완전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쉬운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여기서는 좀 안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뭐 강력한 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그렇게 크게 기대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지. 네, 그렇게 생각이 좀 이거 들고요. 될까봐 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떤 분들은요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더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종목별로는 우리가 이머징에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선진국에 가면 비중 자체가 더 줄어드는 섹터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버린 GPU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 예산의 1.46조 정도로 GPU를 구매해서 그것을 국내 산학연에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 예산으로 GPU 구매해서 자사 데이터 센터에 장착 후에 이것을 산학연의 AI 연산 자원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사업자가 어디가 했냐 지금 신청을 했냐면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에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계속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슈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6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의견들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도 더더욱 특히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거 발행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은행이 좀 그래도 제도권 안에 있는 은행이 뭐랄까요 이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은행이 먼저 발행을 해보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뭐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팟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확장이 되고 어떤 사업자가 하고 우리 이제 직접 투자해서는 그런 게 중요한데 네. 거시경제에서는 저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나중에 진짜 이 자본시장 엄청나게 바꿀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화폐성이 향후 거시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효능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요. 그 쪼개기 상장 있잖아요. 네. 그 쪼개기 상장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정책 규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단 모회사에 만약에 쪼개기 분할 상장을 할 때 네.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을 하는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을 하든지 이런 걸 좀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금 이거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모회사하고 사업량이 겹치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돼 이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모회사하고 사업량이 겹치는 회사든지 네. 아니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아예 잘라서 그냥 분할 상장해. 네. 요게 LG 에너솔루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마련하겠다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이 상장시킨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SK 수물하고 삼성 여력고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계열사들의 중복 상장 비율이 우리나라 18.4%인데 일본 4.3, 대만 3.1, 중국 1.9, 미국 0.3%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들이 중복 상장이 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애플 사업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미국의 그 투자의 그룹분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심플한 사업을 해서 명확하게 이 어떤 사업을 해서 향후 이익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투자자들에 명확해져야 되잖아요. 사업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뭘 하는 사업이라는 게 뻔히 알고.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대표적으로 이게 막 예. 뭐 취재를 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그거는 우리 회사 아니고요. 다른 법인이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럴 때도 진짜. 있어요. 예, 맞아요. 정말 헷갈려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규제 마련을 좀 한다고 해서 근데 이거 기업들은 대기업 집단에서는 상당히 우려 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계열사 상장하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다시 또 회자가 많이 되는 이유는요. 가장 최근에 홀딩스와 그리고 사업회사와 홀딩스 회사로 분할을 하는 회사가 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주가 엄청 급등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거 내용 때문에. 아니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를 그냥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를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놓고 봤더니 가치 자체도 홀딩스를 훨씬 더 높게 해놨고 네. 야, 이거 결국은 지배구조를 좀 튼튼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막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이 지금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뉴스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됐네요. 8번 뉴스는 와 이게 될까? 제가 가끔마다 이게 될까 하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퇴직금 관련해서 뭐 법 개정을 해요? 빨리 읽어 들어볼게요.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의무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영세 기업들도 없었는데 이걸 하는데 근데 어려우니까 5단계를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건데 현행에는 퇴직금과 DB형과 DC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걸 추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 일시금 지급이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진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될까 이러는 거예요. 예, 없어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해주죠.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에서 해주죠. 지금 이거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개인이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개개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디서 그걸 하고 있냐면 서포트를 하고 있냐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하고 있어요. 은행보험증권사에서 반대하겠죠. 그렇죠. 반대하겠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할 때 우리 1개월 퇴직금 주잖아요. 네. 그걸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근로기적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라이더들이나 아니면 이분들 특수고용자들은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있는 개인적 IRP 제도로 그쪽으로 유도해서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요 부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퇴직연금으로 아예 단일화시키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이제 퇴직금을 받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서 수익률이 좀 높게 해줘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글쎄요. 일단 그래서 제가 글쎄요라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파격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퇴직금 받아서 뭐 치킨집 열고 편의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일시금 받아갖고 원래 그 퇴직금을 중도 인출 못하게 자꾸 원래 IRP로 넣고 못하게 되어 했던 거 있습니다. 다 못하게 되어 그 있습니다. 목적이긴 한데 대출은 되고
그래도 있죠. 거기에도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회사가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근데 퇴직금을 없앤다는 거는 참 진짜 가능할지는 지금 이제 논의 중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하면서 그냥 진짜 시간 많이 됐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퇴직연금 DC형으로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DC형으로 바꾼 다음에 대부분 그냥 원금 보장형 은행 이자 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이렇게뿐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한 80%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시기별로 다르지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도 네. 좋고 우리나라 좋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ETF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지금 간간히 신문에 나옵니다. 막 80% 100%씩 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같이 입사해서 같이 있는데 나는 퇴직금 봤더니 1억인데 얘는 2억이야. 맞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네.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맡겨두고 그냥 넣어둠 그럼 그냥 그 돈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마지막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릴 텐데 지금 네. 그 미국 그랜드 투어, 네. 그랜드 드림 투어. 예. 네. 그거에 지금 아마 전화 연결이 좀 안 된 분들이 좀 계셨던 그래요? 것 같은데 문자로 하시면 된답니다. 네, 어. 문자 남겨놓으시면 또 친절하게 또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 네. 뭐 아무래도 미국 이렇게 또 한 뭐 7, 8일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건데 그냥 에이 뭐 어디 갔다 오지 뭐 이렇게 결정하실 수 맞아요. 없을 테니까 큰 결정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되 또 충분히 어떤 여행인지 또 어떤 게 좋을지 또 어떤 것들 고려해야 될지를 한번 요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상담 좀 한번 해보시면 저 번호를 보니까 담당자분이 한 분 있는 거죠? 저 전화 한 분,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전화를 저 한 분이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좀 남겨두시면 문자를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미국 투어도 한번 생각 있는 분들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